저는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라고 좀 더 크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우리가 꾸준히 잘 늘려가는 게 저는 투자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좋은 자산을 잘 늘려가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해서 싼 가격에 사서 그리고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 보유하는 것, 이러한 좋은 투자를 반복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 안박성 기자입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채권, 금, 코인, 부동산 여러 개 투자 자산 다들 관심 있게 공부하셨을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많은 투자용 자산들이 천장을 찍고 가격이 내려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는데요. 부자일수록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는 내일의 미래의 현금 흐름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투자자로서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올바른 투자 방향을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고은 스페이스봄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거의 이제 오랜만에 또 새로운 또 신간 출간 소식과 함께 저희 스튜디오를 모시게 됐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지난번 책도 그렇고 저희 대표님은 항상 현금 흐름을 기반한 건전한 투자 방향을 정립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표님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자유로운 투자자가 이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 직장이나 자영업자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소위 파이어족 아니면 경제적 자유가 그냥 허황된 꿈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그거부터 한번 말씀. 제 생각은 투자를 통해 자유를 얻는 거는 시장 상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좀 자산의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에 굉장히 좀 좁게 정의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시세 차익이 적어지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라고 좀 더 크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우리가 꾸준히 잘 늘려가는 게 저는 투자의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좋은 자산을 잘 늘려가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해서 싼 가격에 사서 그리고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 보유하는 것, 이러한 좋은 투자를 반복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거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 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을 구분하고 적절히 늘려가는 것을 반복하면 저는 자유에 가까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대표님께서 스스로 거의 농장 주인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소개하시곤 하는데요.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꾸준히 현금 흐름을 이제 발생시켜야지 건전한 좋은 자산이다라는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투자라고 하면 빠르게 시세 차익을 걷어가지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전략 아닌가? 굳이 현금 흐름이 좋은 투자의 꼭 필수적인 요소인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을 꼭 필요로 하는 게 좋은 투자인가요? 투자는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거의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거의 농장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주된 업무는 좋은 거위를 잘 선별해서 싸게 사서 우리 농장에 넣어서 편입해서 잘 키우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장에 우리의 거위를 내다 팔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주된 업무는 아닐 거예요. 만약 그게 주된 업무였으면은 우리는 거의 트레이더가 되겠죠. 거의 농장주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좋은 자산을 잘 늘려가는데 좀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모두가 거의 농장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위 농장을 잘 운영하려면 거의 자산 거위를 그 가치가 얼마인지 측정을 하고, 그리고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이제 보유하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자산을 가치 측정해서 싸게 사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라고 이제 납득을 많이 하시는데,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데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좋은 투자의 출발은 가치를 평가를 해서 싸게 사는 건데,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좀 어려운 일인데 그 가치를 좀 측정하는 걸 좀 더 쉽게 해주는 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라면은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보다는 가치 평가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측정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시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격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해서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자산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가치 측정을 잘 해서 싸게 잘 샀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내가 10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10배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마침 내가 팔아야 할 그 시점에 우리가 예측 못한 변수,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금리가 또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뭐 뭔가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는 동안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러한 리스크를 해지해 주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를 해야 우리의 자산 농장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투자 자산을 통해서 현금흐름을 확보한 다음에 그 확보한 현금흐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말씀 주셨고요. 근데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올해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더니 황금알을 낳지도 않으면서 사료값만 흉낸다거나 아니면 알고 보니까 거위가 아니라 냄새나는 비둘기더라. 이런 주식으로 이런 자산으로 판명된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있는데요. 내가 사려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 아니면 아닌지 어떻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거위가 아니라 비둘기였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거위를 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뭐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은 미스터 마켓의 그 조울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만 바라보지 말고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바꿔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때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라면은 가치 평가가 좀 더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보면은 내가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가격인가? 이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 도표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입출금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다 기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배당 귀족주 JNG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엑셀에 기입하시고 그리고 JNG 한 주의 가격 지금 한 173불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173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마다 이제 분기 배당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배당 받을 때마다 그 날짜를 쓰고 이제 플러스 현금 흐름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얼마까지 보유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서 매도 시 날짜 그리고 매도했을 때 예상된 현금 흐름 어느 정도 이제 전망은 여기서 이제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그것도 이제 좀 가치의 추세선을 그리면은 그 어느 정도 전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쭉 기입해서 엑셀에서 XIRR이라는 함수 기능을 쓰면 굉장히 쉽게 연 투자 수익률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10%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서 나만의 기준금리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금리는 각자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그냥 굉장히 쉽게 구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투자 내비게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이, 연소득, 그리고 모아놓은 종잣돈, 그리고 연소득 중에 내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가 이런 현재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투자로 해서 월 현금으로 얼마를 만들고 싶다. 목표란 현금 흐름을 기록을 하면 내가 현재 상황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달성해야 할 투자 수익률이 나옵니다. 목표 수익률인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8%라고 할게요. 나는 나만의 기준금리가 8%인데 이 JNG의 그 투자 기회를 한번 현금 흐름 도표로 그려서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IRR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목표 이 투자의 예상 수익률은 10%가 나왔어. 그러면 나의 기준보다 높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내가 해볼 만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먼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현금 흐름 도표를 그리면
특히나 배당 귀족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쌓여온 자산이기 때문에 배당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뻔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예측이 쉽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거의 모범 답안지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결정만 하면 되죠. 이런 경우에는 투자에서 뒤통수 맞을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엑셀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일단 내부 수익률 계산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시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페이스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만의 기준금리를 한 번 더 구하셔야지 그 엑셀 내부 수익률과 비교해서 나와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한번 나만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고요.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 맨 아래쪽 나의 기준금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임의로 넣어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그 본인에 맞춰서 바꾸시면 됩니다. 당시의 나이는 이제 40세, 그리고 6천만 원, 연수입 6천만 원이고 연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조금 줄여볼게요. 2천만 원으로. 그리고 자본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3억 원 정도로 낮춰보고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비율은 요새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 60으로 낮출까요? 60? 네, 60%. 그리고 신용에 따른 이자율도 많이 높아졌죠. 한 6%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싶은 나이와 이제 은퇴 시 목표인 현금으로 이제 이것도 본인의 이제 희망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 55세에 은퇴를 원하시고 500만 원의 월 현금을 목표로 하신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구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두 개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나의 기준금리는 아래쪽에 있는 11.2%입니다. 그러면 11.2%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 쓰지 않고 자산에서만 나오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4.5%인데 여기에 제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11.2%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1.2%는 제가 그냥 많은 분들을 그 상대로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간이 10에서 12% 사이 정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그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나의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목표를 했을 때 이거 이상으로 나오는 그 투자여야 우리가 진행을 해야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기준금리가 11.2%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 투자자라면은 당연히 이게 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11.2%를 달성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의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일단 꾸준히 작은 범위에서부터 투자를 한 번씩 실행해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러면 투자 실력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산의 증가가 커지면서 여러분의 그런 투자 수익률 자체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균 투자의 수익률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첫 술에 배부를 마시고 예,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대표님과 옆에서 이제 나의 기준금리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11.2% 너무 절망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일하시면 됩니다. 60세 은퇴하시면 나의 기준금리는 9.9%까지 떨어지고요. 국민연금 나오는 나이 만 65세 정식 노인이 되는 나이까지 일하시면은 8.9% 정도만 하면은 65세 이후로는 은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들 더 일찍 은퇴하고 싶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다들 성공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네요. 약간 좀 길게 일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면서 이제 투자 실력 높여 나가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연 투자 가능 금액을 뭐 3천만 원으로 저축을 더 졸라매시면요.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조정해 가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폼닷컴에 오시면 다 혹시 나만의 기준금리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기준금리까지 이제 스페이스폼닷컴에서 구하는 방법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제 자유로운 투자자가 되신 이 대표님을 보시면서 저도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한 명 지금 키우고 계신데요. 보통 이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려다 보니까 가족과 투자관이 맞지 않아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뭔가 사고 치는 친인척이나 가족이 있어서 자산 자체를 까먹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족이 자산 증식을 위한 뭐 투자보다는 소비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투자보다는 소비를 더 희망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좋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은 투자와 소비를 구분하고 그리고 최대한 투자에 많이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투자와 소비를 아주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동시에 겹쳐서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대표적인 예가 가족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 지출 이런 거는 명확하게 투자, 소비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가를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더 행복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투자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늘려가야 하지만 또 적절한 소비를 통해서 자산 말고 자산 외의 가치도 같이 늘려가는 게 그게 우리의 어떤 투자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정답이 있을까요? 그 가족 구성원분과 이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 두 분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자산의 가치도 증가하고 자산 외의 가치도 증가하는 그 영역에서 어느 지점을 우리가 가족끼리 이제 목표로 하자라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자산의 가치, 물론 이제 투자만 하는 게 100% 능사는 아니다. 이제 소비를 통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자녀에게 어린 시절의 유년기 추억이라든지 좋은 추억이라든지 이런 자산의 가치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거주 이제 집 한 채 정도 마련하는 게 투자를 시작하는,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강한 동기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 예전에도 유행했지만 똘똘한 실거주 한 채면 모든 투자 고민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주식 투자를 꼭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똘똘한 실거주 한 채가 만족이 된다. 목표로 했던 집을 마련했더라도 그 집이라는 자산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책에서도 한번 그 사례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강남의 화려한 집 신축 아파트에 사시고 있는 지인도 생활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산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자산을 많이 늘려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 자산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많이 버시지만 시간 자산은 유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 자산보다는 돈 자산을 좀 더 많이 늘리셔야 그게 좀 더 마음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